여러분, 한동훈은 국회의원 당선의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는 사유가 터졌기 때문이죠. 그것도 두 가지나 됩니다. 하나는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 판결문에 직접 남긴 내란 관련 정황이고, 또 하나는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유사선거사무소 의혹입니다. 이 두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모두 한동훈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왜 당선 무효 가능성이 거론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재 1심 판결문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성재 1심 선고가 있었어요. 이진관 판사가 또 정말 내 느낌에는 내란하고 유일하게 지금 싸우는 사람이 이진관 판사 같아. 사법부에 대해서 1심 그 결과를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검이 구형을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이진관 판사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와, 올려서 선고하고 올려서 선고하고 법정 구속. 이 사람이 지금 사회에 나와 있었거든. 그렇죠. 예, 정말 믿기지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는데. 근데 보도를 얼마나 제대로 안 했는지 이 박성재가 이게 구속이 안 된 상태인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태반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구속영장을 2번 기각을 시켰잖아. 네. 혐의 소명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진관 판사 스타일이 2심에서 깎을 거 알고 저렇게 하더라고요. 네, 딱 올려쳐서 딱 깎여봤자. 예, 깎여봐야 많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짚을 부분이 뭐냐,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데, 한동훈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마치 본인이 다 내란 막은 것처럼, 그렇죠. 윤석열하고 대척점에서 자기가 다 싸운 것처럼. 그게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 내가.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짚은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언론에서 다뤄지질 않고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봉지욱 기자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판결문에 판사가 일부러 적는 부분이 있어요. 안 적어도 되는데 일부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전 적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박성재 판결문에 자료 7번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우리 수환 씨가 좀 읽어주십시오. 이 회의는 정부와 대통령실, AR 소속 국회의원 잠깐만요. 이날 회의가 뭐냐면 2024년 12월 3일 내란 다음 날 12월 4일 오후 2시에 국무총리 공간에서 뭐 정진석, 한동훈, 나경원, 추경호 뭐 등등등 해갖고 다 모여요. 회의를 합니다. 정대 관계자들이 다 모여. 그러니까 내란 바로 다음 날. 당정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해서 무슨 회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회의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이제 문단. 나온 거야. 여기에 이제 거기서 무슨 한동훈 이름이 얘기를 나와. 했는지 우리는 몰랐는데 여기 나온 거예요. 한동훈 이름이 나와. 거기 회의에 한동훈이 참여했다고. 근데 한동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이거를 지금 빨리 소개해드립니다. 거기서 AT는 정진석입니다. 네. 정진석. 자, 이 회의에서 정진석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하여 야당의 의회 폭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고 그로 인해 편안한 날이 없어 분노하였으며 결국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회의 중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자 한동훈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 잘 논리를 구성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한다. 이야기하지. 계엄의 정당성.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 소추를 당하거나 특검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등 대책 마련과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합리화, 정당화, 논리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하였으며, 정진석은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까지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박성재는 그 과정에서 당정대 회의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자 소지한 수첩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다. 와, 이거 대박 사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게 박성재 수첩의 존재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증거로서 채택이 된 건데, 저기서 보면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뭐 윤석열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딱 한 문장밖에 안 나왔는데, 이 수사를 해보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저 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박성재도 들어갔지, 한독수도 들어갔지, 한동훈을 보호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근데 하는데, 그렇다면 저기서 저렇게 말을 하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 일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12월 그 7일. 윤석열이 대국민 다발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핑계를 막 대는데, 그 다음 날 한동훈과 한덕수가 관저에서 윤석열 만난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12월 7일입니다. 이제 내란이 있고 시간이 좀 흘렀죠. 12월 7일에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뭐 윤석열 뭐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랑 한덕수가 국정 한번 운영해 볼게 이런 취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 굉장히 웃기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영상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계엄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의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대통령 퇴진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너 뭔데? 뭔데 도대체? 근데 본인이 마치 내란하고 싸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1년의 시간을 보면 12월 4일에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이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저게 지금 보시면 저게 2차 내란 아닌가요? 임기를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결정하겠죠. 와. 윤석열의 임기를 자기들이 결정하고 직무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정부와 당이 공동 운영하겠다. 우리 헌법에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게 위헌적인 발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실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1차 특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기록을 보다가 야 이거는 적어놔야겠다. 진짜 훌륭해. 적어놓은 이 힌트를 준 거죠. 훌륭해. 근데 종합특검이 지금 2차 연장을 해가지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사실상 수사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국수본이나 뭐 경찰이라도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이진관 판사가 그러니까 판결문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내란과 관련해서 뭐 처벌을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박성재가 유일하죠 그나마. 현직 검사들이 많이 가담을 한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판결문 속에 검찰이 내란에 어떻게 좀 동조가 가담한 돼 있는지 정황이 나와 있는데 검찰의 내란 가담을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지휘부로부터 서울 남부지검과 수원고검 관내에 별도의 계엄 관련 지시가 내려졌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게 내란 당일에 밤에 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수사 기록을 판사가 보니까 이것들 봐라. 지금 딱 전화를 합니다. 박성재가.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12월 3일 11시 1분에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하고 심우정 총장은 12분 후에 대검 공공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자정이 넘겨서 다음날 0시 25분에 저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남부지검의 차장감사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조금 또 있다가 다시 심우정은 신흥석 남부지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남부지검이 어딥니까? 국회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국회 소관이고 지금 저 전화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의 검사들 지검장들이 막 서로 막 통화하고 특히 그 강백신 아시죠? 네. 네, 우리가 어미준하고 강백신 대표적인 조작검사 행동대장들 네, 강백신 성남지청장이 대검 과학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통화 내역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검사들이 뭐라 그래 특검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상황이 급박하니까 서로 불안해가지고 전화한 거다. 대검 그러니까 허정이라고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어디냐면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당했거든요. 다른 피의자들 전부 다 중앙지검에서 하는데 저만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대검에. 근데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거의 탑이에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러냐면 왜 또 수원이냐라고 봤을 때 성관이가 과천에 있잖아요. 수원지검 관할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서버를 방첩사 이 사람들이 성관이 서버 봐봐야 뭐 알겠습니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가서 뭐 거기 심더라도 뭘 하겠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통화를 하고 이제 합수부에도 파견을 하고 뭐 어디도 파견을 하고 이제 검사들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멈춘 거죠. 그래서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거를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적어놨어. 보여진다라고 딱 얘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진짜 지금. 훌륭해. 이진관 판사는 진짜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이 진짜 잊어서는 안 돼. 맞아요. 이진관 판사. 너무 고맙습니다. 판결문에 남겨진 기록은 향후 추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때를 대비해서 아예 판결문에 못 박아 놓았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선관위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 위드우니 유사선거사무소 의혹입니다. 이 부분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지지 자원봉사 쉼터 유사선거사무소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라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아, 이거 센 단독 아닙니까? 아, 제가 이거 진짜 예.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네. 제가 이 일요일 나갔어요. 아. 네, 사실 이 제보가 저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니겠지. 한 3주 전부터. 네. 근데 다만 뭐 제가 제 PR이랑 좀 그렇지만 갈아 넣을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야, 기자들이. 아. 제가 이날 6시간 잠 보고 있습니다. 6시간. 아, 네. 야. 제가 허탕칠 생각하고 아, 네, 네. 그래서 내려갔죠. 네,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유사선거사무소라는 게 원래 선거법에 보면 선거사무소는 일정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재보궐 국회의원은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선거사무소에서 뭐 하냐? 물도 나눠주고 선거운동원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전화도 받고 팩스도 보내고 뭐 전단지 뿌리는 거 피켓도 나눠주고 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이 취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왜 하나로 제한하냐면 만약에 선거사무소를 여러 개로 놓잖아요. 그럼 돈 많은 안철수나 뭐 박덕흠 의원이나 아, 정몽준 그렇죠. 회장 네. 같은 경우는 100만 명도 모을 수 있습니다. 네. 맘만 먹으면 자기 직원들 다 데려와 네. 돈 주고 그리고 나중에 야 내가 일당 100만 원 줄게 나중에 현찰로 계산해 줄 테니까 해 그럼 금권 선거가 돼요.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지역에서. 그렇죠. 네. 힘싸움으로 가고. 네.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바로 선거법 87조 89조예요. 거기에 나와요. 제한이 돼 있다는 게. 네. 근데 유사 선거 사무실은 무슨 말이냐면 선거 사무실이 그래서 법상 안 되니까 유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거법에서 이게 네. 선거 때마다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위두훈이 분들 네. 제가 이제 2, 3주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 제보를 받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지금 뭐 진행도 하고 바쁘니까 휴일 이제 일요일밖에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없으니까 딴 데서 먼저 하겠지.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도 여러 사람 붙여준다 했는데 괜찮다. 나 혼자 가겠다. 그냥 저격수는 스나이퍼 나 혼자 가는 거지. 우당탕탕 카메라 내려가서 무슨 가서 네, 들킬 그치. 생각. 네, 그래서 혼자 내려갔어요. 네. 제가 새벽 6시 기차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맞아요. 이제 그날 이제 동선을 다 짜놨죠. 그래서 내려갔는데 유사선거사무실이 이제 저기가 어디였냐면 그 덕천동 북구갑의 덕천동이라고 네.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한동훈 후보 사무실 그리고 박민식 맞아요. 맞은편에. 800m 정도 800m. 이제 예, 네. 그 사이에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도토리 심판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통령 대라는 그 팬클럽 이름이 도토리예요. 네. 대통령 자음을 따가지고 어. 도토리 딴 거야. 어. 네, 그래서 도토리 쉼터인데 그때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했지.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네. 우리 위도우니 분들 여기 와서 물도 드시고 좀 쉬세요라고 쉼터를 도토리 쉼터라고 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선관위에서 안내문을 내요. 안내문인데 사실상 경고장입니다 내용이. 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때로 몰려 다니시면 안 됩니다. 선거법이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네. 뭐 무상 기부행위 하면 안 됩니다. 물 주고 이런 거 있죠. 네. 그게 때로는 물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 봐주는데 네. 물 주는 것도 내가 생수를 사서 주잖아요. 나는 300원에 사서 예. 시중에서는 1,000원에 팔아. 근데 그걸 주잖아요. 기부행위예요. 그럼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적어서 공문을 내려줘요. 네. 그래서 도토리 쉼터가 한번 폐쇄됩니다. 근데 그거는 법을 잘 모르니까 구포시장 그 근처에 정중앙에 있어요. 아예.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엔 뭐냐? 제가 심한 게 그 덕천동 이 사거리에 있는 그 도로변에서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안 보여. 예. 대로변의 맞은편에 있는 거야. 예. 그리고 간판도 없어. 예. 그 로스팅 카페라고 예. 제가 등기부등록 떼봤거든요. 다 떼보갔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상가에 예전에 카페라다가 망해가지고 간판이 없어요 지금. 간판도 없고 음지에 있어. 그 말은 뭐냐? 어느 정도 법률 검토를 한 거야. 예. 안 걸리게 하려고 거기다 한 거지. 저는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 아니 만약에 본인들 말로는 당당했잖아요. 예. 대로변 하시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네, 당당하게. 간판 달고. 네, 간판 달고 그리고 네. 자원봉사자들이 그게 합법이라면 더 편한 데다가 설정하면 되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덥고 힘든데 네. 아니 합법적으로 하는데 뭐가 그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갑니까? 예. 당당하게 대로변에 하고 쉬게 하면 돼요. 근데 안 보이는 안쪽에 그리고 간판도 없는 곳에 굳이 그렇게 이제 구했다는 걸 제가 제보를 듣고 가서 이제 아침부터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제 위두훈이 그 흰색 옷 입고 흰색 모자에 흰색 모자, 빨간 버튼. 예, 그리고 하트 흰색 버튼. 흰색 이게 잠바 비슷하게 예. 티셔츠 예. 그리고 이제 검은색 하이 예. 드레스 코드를 맞췄더라고요. 5060 모나미로. 네, 5060 그 위두훈이 아주머니 어머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택시에서 내려서 3분 만에 이정주다 하고 걸렸어요. 3분 만에. 그럼 제가 현타 왔죠. 사실 한 분은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 인터뷰를 했는데 이 교차로에 4명이 꼭지점에 4개 서 있는데 그분은 다행히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셔서 제가 좀 마음을 놨어요. 네. 그래고 어디서 뭐 경기도 어디서 오셨다고 예, 뭐 예. 남편과 아들은 모른다 내가 이런 거를 나는 여기 이제 14일 동안 방구해서 와우. 자봉하러 왔다. 근데 야, 진짜 대단하다. 순수하신 분이고 예. 제가 이런 분 인터뷰하면서 마음속으로 분노가 끓었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신 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교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교주의 문제지. 이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이분들은 당원 게시판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몰라. 예. 모르고 그냥 속아서 저를 욕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진짜 품고 가야겠구나. 이분들이 깨달을
따를 때까지. 예. 그래서 그 이제 인터뷰하고 이동했는데 네. 그 이동하다가 걸린 거예요. 제가 이분 이동하다 걸려가지고 제가 발걸음이 빨라졌죠. 네. 아 오늘 안에 끝내야 된다. 왜냐면 이분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거야. 네. 야 이정주 내려왔다더라. 예, 스타트- 한 컷 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와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듣보잡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꽤나 유명하구나. 그래서 발걸음 좀 빠르게 해서 저기 이제 잠복을 했어요. 자 이거 요약을 해드리면 저거를 이제 제가 잠복을 하다가 그 우르르 몰려가는 곳을 이제 11시 반 정도 되니까 네. 땡볕에 덥잖아요. 네. 이제 물 마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계시네요. 저거는 뭐냐면 경찰하고 선관위가 출동해서 유당성 다 들어간 거예요. 덮친 거구나. 덮친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거기 잠복가 있는데 오후 1시쯤인가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덕천지구대. 와. 네, 근데 거기서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저 앞에 있었어요. 네. 50대 아저씨인데 예. 그분은 약간 느낌상 민주당 지지자야. 경찰이 와서 고발이 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가 봤는데 이 상황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고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동안에 제가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네. 따라 들어가니까 안에 이제 생수, 저 보시면 왼쪽에 이제 생수 있거든요. 네. 생수 쌓여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 있고. 근데 저 와중에 이제 조사하고 나중에 갔는데 제가 따라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저기 임차인이 있어요. 그 위도니 네네네. 그 지휘자 남자. 네. 그분이 이렇게 별명이 베토벤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길어요. 그분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 들어와 당당하게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막 바닥에 던지면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 사람이 약간 주도해서 만든 거구나. 아. 네, 본인은 당당하다. 네. 베토벤이. 그래서 네. 그분이 임대차 체결일이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네, 올해. 여러분, 올해 도토리 쉼터 언제 걸린지 아세요? 언제 걸렸어요? 4월 23일 날 걸렸습니다. 어. 네, 뭔가 이제 감이 오죠. 네. 저기는 임대차 계약서가 4월 21일 날 처음에 도장을 찍어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거지. 네, 그래서 하다가 제가 나중에 더 이제 있을 수도 있겠어요? 유사선거사무소가? 저는 사실 더 있다고 봐요. 저게 끝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전화를 하고 네. 나서 전화를 무조건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부산에서 제가 기사를 쓰고 왔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룰 수가 없다. 빨리 여기서의 써야 쟁점은 그 베토벤이 한동훈 캠프의 사람들과 소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그쵸. 예, 지시를 받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 네, 그 거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니까 정리하면 이제 아직 유사선거 사무실은 딱 봤을 때 무슨 절도나 강도처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산시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온 다음에 부산시 선관위가 3시 20분에 오후 3시 20분에 다시 한번 조사가 들어가요. 저한테 전화 주거든요. 네. 제가 그냥 기자 명함을 뿌리고 왔거든요. 네. 선관위에서 바짝 긴장한 거야. 네. 그냥 대충 할라 했는데 기자가 왔네. 취재가 되네. 그래서 네. 부산시 선관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자님 혹시 그 정황이나 뭐 체증할 자료를 좀 더 달라고.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넘겼고 네.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저기서 하는 말이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안에서 예를 들면 무상 기부행위가 있었는지 본인들은 그 전단지를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 써 있는 거 이거 있죠. 25cm, 25cm. 전단지를 팔아요? 이게 한동훈 무상으로 주면 안 되니까. 네, 왜냐면 이게 아. 역설인데 무상으로 주면 무상 기부행위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 써 있고 6번 써 있잖아요. 네. 이거를 자기들은 팔았다고 하는 거야. 안에서 아. 1,000원에 팔았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는 소리죠. 네. 딱 물어보면 1,000원에 팔았다길래 제가 예. 여기가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된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럼 카드 결제 안 되네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알겠습니다. 그럼 수기장부 있냐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드훈이들이 사실 또 휴식터 사설 이제 선거사무소라고 의혹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미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당선이 돼도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매일매일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위드훈이들이 정말 버스를 타고 어느 정도냐면 하정우 후보나 그 박민식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을 시민들과 하고 있을 때 그 사이를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예. 겁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의심을 했던 게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저기에 대해서 뭔 조직적인 행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제 땡볕에서 5시간 동안 취재하면서 기다렸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현장을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로도 CBS 기사로도 나왔는데 위드온이들이 이제 모여갖고 쉼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조력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선거법상으로는 어떤 단체든 어떤 명목이든 이름으로 해갖고 선거사무소로 운영을 하면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예, 그게 이번에 들통이 났고 중앙선관위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또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이는 뭐 나는 몰랐다고 그러겠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미드훈이에도 그 한동훈 캠프에서나 이런 연관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카페에 뒤지면 되는 거라 사실 수사기관이 한다면 어렵지 않죠. 선거가 끝나면 검찰과 경찰은 항상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발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발표도 거의 보이지 않고 한동훈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인데요. 선거법 위반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확인된다면 누구든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역시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위선의 가면을 벗겨주어야 합니다.